자, 매체론 정보 매체론 보겠습니다. 정보 매체론은 기출 분석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출제 빈도수, 문항 출제 빈도수가 높지는 않은데 이게 이제 거의 학교 도서관하고 이렇게 교집합 영역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두 부분이 합쳐져서 한 20 정도의 배점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석 이제 그 데이터 좀 보니까 출제 범위라든가 이런 걸 좀 조정해 보면은 그 정도의 배점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쪽에서는 이제 문항수가 많지가 않아서 요거는 제가 유튜브에도 좀 올려놓고, 그 다음에 그 자료실, 학원 자료실에도 좀 같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좀 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 여기서 보실 때는요, 저 이제 가능하면은 교육학 분야랑 교집합이 되게 많은 분야라서 교육학 분야에서 다뤄졌던 내용들이 좀 많아서 교육학 분야 쪽은 좀 가능한 제외하고, 어차피 교육학 공부하시고 여기서 또 복습하시고 이러시게 되면은 우리 전공만 보기도 시간 벅찬데 두 번 하긴 좀 힘든 부분들이 있으니까 여기 영역만 우리 시험에 나왔던 영역 위주로 가볍게 보는 방향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면 매체, 정보 매체와 교수 매체 이해 부분은 뭐 별다른 게 없었어요. 뭐 매체가 어떻게 발달했다, 교수 매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교수 학습 이론들, 뭐 행동주의, 인주의, 구성주의가 많이 했었던 거죠.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과정으로서 교육과 교수 매체, 이게 이제 우리 뭐 누군가를 가르치고 그다음 배우고 하는 과정 자체도 일종의 커뮤니케이션으로 이제 파악을 해서 보는 거고, 실제로 메인은 이제 그 매체 교육적 효과 부분이죠. 매체 교육적 효과 부분에서 호반이라든가 뭐 그다음 데일, 데일 게 좀 특히 유명하더라고요. 데일, 이제 이런 분들 얘기를 좀 볼 수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교육적 효과적인데 여기는 어떻게 보면 이름은 이제 교수 매체 유형별 특성과 교육적 효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매체 유형별 효과적 성격도 좀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여기 배치는 여기다 이제 넣어봤는데요. 좀 오히려 뒤쪽에 가도 배치는 유효합니다. 자, 학생들에게 청취 목표를 그 가장 거리가 먼 것이에요. 그럼 매체의 성격을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학생들에게 청취의 목표를 안내한 이후에 녹음 자료를 제시하였다. 사물의 움직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TIFF 형식의 화상자료를 사용했다. 이제 이 TIFF 형식은 화상자료용 움직임을 보여주는 화상자료는 아니죠. TIFF 같은 경우는 얘는 국회도서관. TIFF는 국회도서관 쪽에서 예전에 학기논문 원문 DB 구축을 할 때 있죠. 학기논문 원문 DB 구축을 할 때 TIFF 파일을 사용을 해서 썼었고, 그래서 이제 해상도도 좀 좋고 텍스트 인식도 가능해요. 그런 기술도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OCR처럼 텍스트 인식도 유효하게 나오는 그런 기술이었고, 지금 많이 쓰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TIFF가 많이 쓰였던 이유 중에 하나가 멀티 TIFF라 해서요, 한 파일 안에 그 이미지 파일을 여러 개 합쳐서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TIFF 파일입니다. 그래서 관리가 좀 용이한 편이었고, 해서 예전에 제가 전자책처럼 PDF처럼 사용이 됐었던 적이 있었는데, 요즘은 PDF가 이제 다 교체가 돼가지고 많이 물러섰죠. 요즘에는 웹팩스나 이런 거 문서들 보다 보면 TIF 파일이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움직임이 들어가는 거랑 거의 무관해요. 움직임이 들어가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움직임이 들어가려면 보면 GIF 파일 있죠. 움직이는 GIF 파일들이 있어요. GIF 파일이라든가 이제 곧 종료될 것 같은데, 서비스가 종료될 것 같은데 플래시 같은 경우도 움직이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거죠. 거리가 먼 건 2번. 자, 수업 시간에 작성한 독서 감상화를 학생 상호 간에 공유할 수 있도록 실물 화상기를 사용했다. 뭐 당연하고, 그림 그린 거를 실제로 이제 보여주는 거니까요. 개별적 관심에 따라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이퍼미디어 자료 정했고, 뭐 학생과 교사 간의 동시적 비동시적 상호작용을 위해서 동시적 비동시적 상호작용이 이제 인터넷 들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인터넷이 무조건 동시적인 건 아닌 거 아시죠? 뭐 이메일이나 BBS 웹폰 같은 경우는 비동시적 서비스들이니까 그 맥락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매체 이론도 있었고요. 교수 매체로서 학교 도서관에서 학교 도서관의 의의도 다시 한번 나오고, 이제 이게 이 매체론이 좋은 게, 매체론은 여러분 다시 그 기본서를 좀 잘 읽어두시면은 교육학 복습도 되고요. 보면 교육학 복습도 되는 부분 좀 있고, 그 다음에 학교 도서관에서도 주요했던 부분들도 복습이 돼요. 꽤나 많이 나와요.
그래서 매체론도 되게 그 매체론 이 교재가 요약으로도 괜찮다. 예, 그리고 학교에서 좀 학교 도서관에서 좀 봤던 내용들을 같이 봐도 괜찮겠다. 그 교집합이 많으니까 같이 봐도 괜찮겠다.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뭐 독서 교육에 독서 전략 같은 것도 여기 다 나오고 학교 도서관에서 장서 관리했던 것도 뭐 미디어 장서 관리 이런 거랑 관련해서도 같이 나오기 때문에 보세요. 학교 도서관에서도 입지 조건이나 공간 구성 배치 이런 것도 다 배웠던 부분들 있죠. 그런 것들도 나오고 정보기 비품들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봤던 그 뭔가 이렇게 처음에 이걸 보지 말고 이건 학도랑 같이 보면 되게 효과가 있을 것 같은 그런 과목입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다음에 이제 매체별로 인쇄 자료 특징 이런 것들 같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 보니까 인쇄 매체로 제작된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고에서 모두 옳은 것은, 그러니까 단행본은 고유한 표제를 가지고 독립적으로 간행된 책을 의미한다. 리플렛은 5에서 48페이지 정도의 부정기관 행물로 보통 공공기관의 홍보 및 사업 소개 등에 사용한다. 요게 이제 리플릿하고 팜플렛을 헷갈리게 넣어놓은 거예요. 리플릿은 팜플렛보다 페이지 수가 훨씬 작죠. 훨씬 작고요. 그래서 요거는 팜플렛에 대한 설명입니다. 팜플렛에 대한 설명이고, 자, 죄송합니다. 디귿은 체크를 왜 했지? 니은을 체크해야 되는데. 그래서 니은이 틀렸고요. 연속관 행문은 일반적으로 종간을 예정하지 않고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건어나 연어리 순으로 계속해서 간행되는 출판물을 의미한다. 100% 맞습니다. 자, 리을. 이것도 연감은 학술, 연구, 기술 개발, 자료 작성 또는 평가 과정에서 생산된 내용과 결과를 의뢰기관에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간행된 자료이다. 연감이 아니라 밑에 있죠. 연구보고서입니다. 연구보고서. 그러니까 이 연구보고서들은 여러분들 뭐 교수님들 그 많이 하시는 작업들이 뭐가 있냐면 프로젝트에서 프로젝트 많이 하시잖아요. 이게 이제 어떤 기관에서 연구 프로젝트, 연구 과제를 이렇게 공모를 하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들이 거기서 프로젝트를 그 연구 과제를 받으셔가지고 연구를 진행한 후에 그 연구 성과물을 그 기관에다 이제 제출을 해야 될 때 그때 사용되는 말들이 연구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기도 이렇게 통칭해서 연구 보고서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사회과학 분야는 연구 보고서, 과학기술 분야는 기술 보고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연감은 오히려 이제 어디에 포함될 수 있냐면 연속간행물이나 연속간행물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도 하죠. 매년 나오니까. 그 다음에 뭐 그 해당 연도의 이슈라든가, 그 다음에 해당 연도 어떤 그 경향, 트렌드, 뭐 통계 자료 요런 것들을 파악하는 정보원으로 유명하죠. 요 부분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정보원들 중에서 연감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은 그 참고정보원, 그쪽하고 정보봉사론의 참고정보원의 성격하고도 유사한 분야니까 참고해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이제 니은하고 리을을 제외하고 2번이 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인쇄자료가 우리 도서관 주된 자료니까 여기 인쇄자료에 대한 얘기 쭉 한번 봤고요. 교육적 활용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녹음자료, 화상자료, 그 다음에 영상자료. 근데 이제 요런 자료들이 있기는 하지만 뭐 메인으로 볼만한 것들은 이제 저런 것들이죠. 메인으로 볼만한 것들은 인쇄 자료랑 앞으로 이제 앞으로도 아니죠. 이미 이제 주목받고 있는 전자자료들, 그런 것들이 좀 중요도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요거는 이제 아까 교수 매체 쪽에서 매체 이론 쪽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근데 이건 다뤄지고 있는 대상이 지금 영상 쪽이라서 DVD나 이런 걸 좀 넣었기 때문에 여기다 배치를 했는데, 요거는 교수 매체의 멀티미디어 시청각 자료의 교육적 효과와도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집합의 영역이에요. 다음은 S중학교 기술가정과 교사가 작성한 도서관 활용 수업 신청서 내용인데, 이 신청서와 같이 도서관 활용 수업이 진행될 때 교수 매체를 활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교육적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면 보니까 지금 매체를 쓰는 거죠. 아동심리 이해고, 대상은 1학년고, 뭐 기술과정과 교사, 교사 2명, 사소교사 1명, 지도교사 들어갔고요. 수업장소 도서관, 준비자료가 DVD예요. DVD, LCD, 프로젝터 이런 것들 사용하고요. 자, 옳지 않은 것은이죠. 대일의 분류에 의하면 DVD 자료의 활용은 교사가 직접 시범을 보이는 것보다 구체적인 경험에 속한다. 이제 요걸 잘 봐야 돼요.
데일의 분류에 의하면 이게 데일의 이제 그 경험의 원추 얘기하는 거죠. 아까 잠깐 체크해드렸던 것처럼. 그럼 데일의 경험의 원추에서 기본 내용은 가장 교육 효과가 큰 것, 그것은 경험이고요. 가장 교육 효과가 큰 것은 경험, 실제 내가 다 경험해 보는 거야. 그다음에 가장 교육 효과가 좀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요? 효율이 좀 다른 것에 비해서 효율이 떨어진다고 하는 거는 언어예요. 가장 최상위층에 있는 추상성을 띠는 언어. 가장 구체적인 경험. 이거는 이제 그 교육 효과가 크죠. 근데 이제 문제는 교육 효과가 큰 경험은 뭐는 떨어지면 효율은 떨어지고요. 그러니까 가성비가 안 좋은 거예요. 그거를 경험하는 시간 대비 그 경험의 효과를 얻는 것이 크지 않다는 거죠. 근데 언어는 전달은 짧고 짧은 전달 시간에 비해서 효과는 크다고 보는 건데, 이 극단을 중간을 완충시킬 수 있는 분야가 간접 경험을 통한 시청각 자료라는 개념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간접 경험적인 부분으로 우리 시청각 자료 쓰는 건데, DVD 자료의 활용이 교사가 직접 시범을 보이는 것보다 직접 시범이 바로 이제 그 경험 영역에 들어가 있죠. 경험 영역에 들어가 있고, 경험 쪽에 훨씬 더 가깝죠. 실제적 경험 쪽에 가깝고, 그다음 DVD는 그거보다는 위에 있는 간접 경험 쪽에 가깝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시범 보이다가 더 구체적인 게 아니라 좀 더 약간 이거보다는 더 추상적인 영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매체는 시범보다는 그 추상적인 영역에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정리를 해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이게 경험의 원추에서 그 단계들이거든요. 실제 직접적 경험이고, 그다음에 언어적인 측면이 있죠. 이 중간에 이제 들어가 있는 애들인데, 구성된 경험 모형 실물 표본, 극화된 경험 참여, 이제 실제로 해보는 거예요. 시범이 여기 있어요. 시범, 견학, 전시, 여기부터 미디어가 들어가죠. 여기부터 미디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브루너의 인지 단계를 가보면은 행동적 단계, 영상적 단계, 상징적 단계인데, 영상적 단계에는 이제 이게 포함되긴 하지만 실제 행동에서 상징까지의 어떤 그 구체성, 추상성과 그다음에 경험의 효율, 이런 걸 가지고 이해를 해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DVD 자료 활용으로 교사에 따른 수업의 질과 양에 대한 차이가 줄어들고, 그다음에 자료 활용으로 학습 주체에 현실감이 부여되어 학습 내용에 대한 이해도 심화되고, 이제 DVD 영상 자료에 대한 효과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DVD 자료는 언어로 이해하기 힘든 내용을 다른 형태로 이해할 수 있게 다양한 경험 원장을 제공해주고, 이제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학교에서 홈페이지 감상물을 게시함으로써 학습자와 교사가 시공간 제한 없이 의사소통할 수 있다. 예,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전자자료들이 좀 나와요. 전자자료 나오고, 전자자료 유형별 특성도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전산적인 기본지 이해가 좀 있어야 되겠다,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컴퓨터 보조 수업과 전자책에 대한 내용인데, 이 컴퓨터 보조 수업은 교육학에서도 많이 다뤄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육학 분야랑 교집합인 영역인데, 주관식보다는 객관식 때 좀 나왔었던 영역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이 앞쪽에 나와 있는 그 출제 영역들이 주로 객관식 시대 때 나와요. 객관식 시대 때는 그 출제 범위를 다 이렇게 강제 분할을 했거든요. 강제 분할을 해서 여기서 한 문제, 여기서 한 문제, 여기서 한 문제, 이렇게 배정이 돼 있어가지고 선호하는 출제 영역보다는 조금 다르게 분포를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앞에서 이제 독서교육하고 때 다른 거 봤을 때 비슷한 느낌이 있었는데, 약간 실제보다는 다른 경향이 있지 않았나라는 느낌이 드는 분야도 있어요. 객관식 시대 때 그 문제 출제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일단 볼게요. 다음 A 사소교사가 정보 활용 교육을 위해서 개발한 교육용 소프트웨어 동작 과정인데, 이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컴퓨터 보조 학습 유형으로 구분할 때 적절한 것. 자,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 활용 방법 전반에 대한 메시지를 제공하고, 일상생활 교육학습으로 구분하여 영역을 선정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선정한 영역에 질문 문항을 제시하고 응답을 기다려. 일단 사용한 게 이제 질문 문항이죠. 문항 선정, 질문 문항. 그 다음에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답을 직접 입력하나 답 집어넣고 클릭하고, 이제 응답이 이제 나오는 거죠. 응답을 기다리고 응답을 받고, 그 다음에 정답 및 오답에 대한 응답에 대한 판단이죠. 하고 메시지 판단하고, 그 다음에 뭘 제공한다? 피드백을, 여기도 오답 확인을 한 다음에 피드백을 제공한다죠. 요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게 반복학습형이에요. 일단은 개요를 제시하고, 그 다음에 옆에 디귿 같은 데 보면 문항을 제시하고 응답을 기다린다잖아요. 문항 선정, 그 다음에 질문과 응답, 그 다음에 응답에 대한 판단 이후에 피드백이 들어가는 부분, 요렇게 맞춰져 있는
요 그림이 나오는 게 이제 반복 학습형 여기에 맞는 거다. 요거는 계속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봐놓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전자책에 대한 거 있어요. 교수 매체로서 전자책에 대한 설명은 가장 옳은 것. 텍스트 위주의 자료를 전자책으로 변환할 때 플래시 형태가 적합하다. 이건 말도 안 되는 미안합니다. 너무 흥분했어. 흥분할 게 아닌데 왜 이렇게 말이 막 나가. 플래시는 그 이미지 그 영상 위주고요. 영상 위주고 동작적 동영상 위주의 컨셉이라고 보시면 돼요. 동영상 위주의 개념이고 그래서 플래시 형태는 그래픽이나 이미지 위주로 접근할 때 만들어지는 거. PDF 형태의 전자책은 별도의 비교가 필요 없는 게 아니라 PDF는 리더기가 있어야 되죠. 그 얘기였고 전자책은 독립 매체로서 다른 자료 연동이나 저작 기능을 추가할 수 없지 않죠. 추가 가능하죠. 뭐 되게 쉬운 문제였네요. 전자책은 쌍방학습 기능에 구현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4번하고 3번하고 어떤 뒷문의 뉘앙스 차이가 좀 있죠. 전자책은 하이퍼텍스트 설계 방식을 적용하기 어렵다가 아니라 적용 가능하죠. 지금 전자책을 전자책 만드는 강의를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전자책 관련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전자책을 만드는 그 기본 뼈대 뭐 시기린가는 EPUB이라고 들어보셨죠? 요거 이름 들어두세요. 이름 알아두세요. EPUB. 제가 체크해 드릴게요. 이거 나올 수도 있어요. EPUB. EPUB 뭐 이렇게 대소문자는 그래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크지 않은데 보통 요렇게 쓰던가 아니면 대문자로 쓰거나 아니면 이거 모두 다 대문자로 쓰기도 해요. EPUB이라고. 요게 전자책의 표준이에요. 전자책 표준. 그냥 다 대문자로 씁시다. 전자책 표준인데 이거의 기본으로 들어가는 그 내부적인 그 텍스트 표현 방식 이게 텍스트 표현이나 이미지 뭐 동영상 표현 방식 자체가 다 저거예요. 그 HTML 기반입니다. HTML하고 그 CSS라고 캐스케이딩 스타일시트라고 하는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화면의 이미지 우리 그 아래 한글의 스타일 기능처럼 화면에 보이는 글꼴이나 그다음에 링크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 일괄 적용할 수 있는 스타일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HTML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EPUB을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그 하이퍼텍스트 설계가 가능합니다. HTML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링크도 다 걸 수 있고 전자책에 링크 안 걸 수는 없거든요. 링크가 안 된다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심지어 여러분 그 인쇄 기반의 PDF도 링크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문서의 링크, 문서간 링크 다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EPUB도 당연히 가능하다. 요건 뭐 상식선에서 알고 계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 목표 분류학 같은 게 나오죠. 교육 목표 분류학에서 뭐 누구지? 블룸 같은 사람의 교육 목표 분류학 이것도 다 교육학에 나오는 거죠. 소셜 네트워크 나왔고요. 교수 매체 장소 관리에서 또 장소 관리를 우리가 공부할 때 봤던 내용들이 쭉 나와요. 장소 관리 위한 부분들, 장소 개발 정책도 많이 봤던 이름도 보이죠. 자, 그다음에 교수 매체 예산 및 장소 수집, 교수 매체 장소 보존 폐기 이것도 다 이거 앞에다 교수 매체란 말만 바꾸면은 다른 게 느낌이 오실 겁니다. 교수 매체 조직 이것도 이제 분류나 체계화 쪽 얘기고, 그다음에 시각 자료, 언어 자료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작의 실제라 해서 요거는 가볍게 어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서 매체를 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사례를 보여주시는 그런 내용들이 이 책 안에 있었어요. 6장 보겠습니다. 자, 6장 교수 매체 활용 교육. 여기가 비중이 되게 높아요. 되게 높고 중요합니다. 출제 빈도 그러니까 꽤나 많은 문제들이 이 후반부 이 이후로 다 몰려 있어요. 문항 출제 빈도를 분석을 해보면 이 이후로 많이 몰려 있고, 여기서 이제 특히 이제 모형 관련된 부분 있죠. 모형 관련된 부분을 많이 다루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수 매체 활용 교육의 과정 모형 안에서 특히 이 어슈어 모형의 비중이 가장 높아요. 어슈어 모형의 비중이. 그래서 뭐 개인 모형보다는 개인 모형이 아니라 어슈어, 그러니까 디겐켈이나 뭐 ADDI 모형 이런 것들은 이것도 이제 그 교육학하고 이제에서도 다 나오는 내용들이긴 한데,
교육학 교수님들한테 그 얘기를 하다 보면은 뭐 학생들도 얘기를 전달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했었는데 어슈어 모형이 그 각과마다 그 교육학 쪽에서는 이제 어슈어 모형은 각 교과마다 이거 다루는 분야가 더 자세하게 다룰 수 있으니까 거기 가서 한번 더 확인해봐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다고들 하더라고요. 중요도가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바로 나와요. 바로 2006년도 나오고요. 그래서 교수매체 적용 수업 모형 어슈어를 바탕으로 교수매체를 활용에 대한 배경 지식이 부족한 교과교사를 지원하고자 하는데 지원 과정에서 보기의 원가로 해당하는 절차 명칭 쓰고 이 절차에서 사설교사가 수행해야 될 세부적인 역할 3가지만 써봐라. 그러니까 우리 빅6에 6개 외우고 그 다음에 리틀 12 외우듯이 어슈어 외우고 그 안에 있는 세부 절차도 또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보니까 학습자를 누구를 가르쳐야 되는가 학습자 특성 분석하고 그들에 맞는 학습 목표를 진술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이제 재료를 선정해야 되겠죠. 교수 매체를 선정한 다음에 이제 매체와 자료를 활용해요. 그 다음에 반응을 요구하고 그다음 평가해봅니다. 이게 재밌네요. 생각해보니까 이러네요. 요리사가 요리를 준비를 하는데 어떤 분들이 올지 보는 거예요. 이번에 어떤 분들이 단체 예약을 했지? 특성 진술. 야, 이번에는 이분들의 입맛에 맞게 이런 요리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학습 목표 진술 맞나? 그 다음에 교수 매체 선정. 요리 재료를 재료를 선정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활용해야 되겠죠. 요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물어봐야지. 맛이 어떠셨어요? 물어보고 좋아요, 나빠요?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오시지? 이런 걸 한번 해보자. 그렇죠? 어떤 분들이 오시지? 이런 걸 한번 해보자. 그 다음에 이런 이런 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요리를 해서 맛을 시식을 하니까 맛이 어떠셨어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사전 자료를 검토하고 자료의 사전 검토, 뭐 자료 준비하기, 환경 준비하기, 학습자 준비시키기. 배분 중에 준비 영역이 좀 많이 들어가네요. 준비, 그러니까 자료 준비, 환경 준비, 학습자 준비, 뭐 이런 것들. 어차피 이제 사전에 뭔가 진행해야 될 부분이니까 준비하는 과정으로 요거 이제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객관식 문제는 객관식 문제들의 전반적인 스타일은 되게 디테일해요. 디테일하고 미시적인 영역과 좀 폭넓게 물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선택만 하면 되니까 좀 폭넓게 있고, 주관식은 좀 포커싱이 좀 많이 되어 있고 덩어리 툭툭 크게 물어보는 편입니다. 자, 일단 보죠. 이 단계에 대한 설명을 가장 옳은 거, 일본 의복 문화에 대한 이해고, 일본의 생활, 도입 부분에서는 단원 내용에 대한 인쇄물 한 번씩 배부해서 전체적인 수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전개 부분에서는 사전에 검색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일본 의상에 대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각 의상의 특징을 설명하고, 정리 분야의 부분에서는 교사가 가져온 일본의 의상들을 보여주고 2명의 학생이 시범적으로 입어보는 시간을 가진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보여주고 그다음에 시범적으로 잠깐 해보고 준비하고 이런 과정들이 좀 보이죠. ADDI 모형의 교수 매체로서 자료의 선정, 제작, 개발의 단계와 같은 단계이다. 요거는 ADDI 모형의 교수 매체 자료 선정, 제작, 개발과 같은 단계가 아니라 디겐캐리 모형하고 연결되는 거고요. 이거 우리 비교표 있었죠? 요쪽이에요. 요쪽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디캐리에서 교수 매체 선정 개발 쪽 있잖아요. 요걸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 선정된 수업 자료 및 기자재 등 학습 환경과 학습자의 준비 활동이 필요하다. 이런 준비 활동이 필요하다는 우리가 매체와 자료였죠. 매체와 자료 활용. 요거 영역이죠. 요거 매체와 자료 활용. 그래서 답이 2번. 가장 옳은 것. 그 다음에 학습자의 선수 지식이나 출발점 능력, 학습자의 환경에 대한 반응 등의 분석이 필요하다. 이건 학습자 분석에서 해야 될 내용들. 그 다음에 학습자에 대한 분석 결과 목표를 토대로 기존의 자료를 그대로 이용할 것인지 수정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이것도 매체와 자료 이건 매체와 자료 선정 쪽이고요. 그 다음 디겐캐리 모형에서 교수 매체 선정 개발 등의 전략과 같은 단계다. 여기 보면 디겐캐리 모형에서 학생들의 동기 유발 전략, 학습 내용 제시 전략 등과 같은 단계에서 이게 아니라 교수 매체 선정 개발 등과 전략 맞춘 거다. 이 부분이죠. 말이 되게 꼬이네. 요 부분. 여기서 디겐캐리 모형, 교수 매체 선정 개발 부분 여기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ADDI에서는 실행 쪽이고 어슈어 쪽에서는 매체 자료 활용 쪽 이쪽으로 이제 파악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위에도 나왔던 문제 부분이 이게 뭐야 그 매체 활용 쪽이잖아요, 그죠? 매체 활용 쪽, 매체 자료 활용 쪽에서 우리 앞에서 그쵸 매체와 자료 활용 쪽 여기 나왔었죠. 관련해서 받으시면은 연결해서 받으시면 좀 자주 나왔던 건 이 매체와 자료 활용 쪽에서 좀 보였었네요. 그 다음에 사설교사는 독서교육을 위해서 어시어 모형의 각 단계별로 수업 과정 구성했는데 구성한 내용 중 어시어 모형의 각 단계에서 고려될 요소와 거리가 먼 거. A 단계에서는 학생들의 독서 흥미 수준, 독서 수준 검사를 실시한다. 그다음에 S 학습 목표 진술 단계에서는 인지적 학습 목표와 정의적 학습 목표 진술한다. U 단계에서는 수업 시간에 활용할 교수 매체를 사전에 검토하고 활용 순서를 결정하고 R 단계에서는 스스로 연습해 볼 수 있는 거라고. 2단계에서는 수업 내용을 정리하고 차치 수업을 안내한다. 여기에 아니라 수업 목표 충족 여부, 수업 방법과 교수 매체 효과를 평가한다예요. 그래서 이건 5번입니다. 이건 암기 내용을 이제 다 그대로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시어 모형 스타일들을 보면은 응용과 암기가 다 병행돼서 왔다 갔다 해요. 이런 식으로 했어. 그럼 이 단계는 어시어에 무슨 단계를 적용한 거야? 뭐 이런 식이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요 부분은 제가 요 2017년도 1차 3교시 전공비 서술형 6번 요 문제 이렇게 답안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이제 다른 자료도 좀 찾고 이렇게 검토를 하다 보니까 수정을 필요해가지고 이제 요 중간만 새로 찍어갖고 다시 끼워 넣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다음은 사서교사가 교수 매체를 활용해 수업을 전개하기 위한 단계별 교수 지도안의 일부인데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근데 이제 우리 보다 보면 항상 앞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겠지만 이 어슈어 이게 아주 관건이에요. 어슈어가 우리 아마 지금까지 나왔던 기출들을 이제 분석을 해봤더니 뭐가 안 나오냐면 다른 뭐 딕앤캐리 모형이나 ADDI 이런 게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비쳐요. 잘 안 비치고 그 자체를 물어보는 문제로는 보이지가 않았어요. 자체를 물어보는 문제는 보이지 않았었고 그렇기 때문에 남은 게 뭔가 봤더니 어슈어 이거 하나가 남았는데 이것도 꽤나 그 교육학 쪽에 교수 매체 쪽에서 교육공학 있죠. 교육공학 파트에서도 꽤 많이 다뤄지고 있더라고요. 자세하게 다뤄지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무조건 받으셔야 됩니다. 무조건 받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추천하는 책이라 그래야 되나? 그 이병기 교수님 책 그 후반부 있잖아요. 아이고 후반부나 이쪽에 가면은 이제 그 교수 매체 협력 수업하고 이 어슈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나옵니다. 그 교수 매체는 쪽에 그 책은 꼭 한번 정독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후반부라도 물론 이제 교육학과 교집합이 되게 많은 영역인데 약간 우리 전공 쪽에서 바라보는 눈도 좀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그걸 같이 한번 꼭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쪽이 중요하게 많이 다뤄지고 있구나라는 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자, 일단 보겠습니다. 일단은 빈칸을 채워 넣어야 되겠죠. 어슈어니까 처음에 학습자 분석을 해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 목표 진술을 해야 되겠죠. 목표 진술을 해야 되는 데에서는 뭐 말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요, 말할 수 있다. 그쵸. 뭐 할 수 있다. 그 목표를 내가 세워서 진술을 하고 그대로 어느 정도 진행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학습자 분석에서 A는 애널라이즈 쪽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목표 진술은 스테이트 오브젝티브 뭐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매체를 선정해야 되겠죠. 목표를 진술했고 이제 매체를 선정합니다. 매체를 선정한 다음에 매체를 선정했으면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매체 선정했으니까 이제 매체 자료를 활용해야 되겠죠. 이건 매체 자료 활용이에요. 매체 자료 활용에 대한 것.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뭐 독도의 지형에 대해 설명한다, 뭐 종류를 소개한다, 지도 자료 등을 소개한다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매체 자료를 활용하는 건데 이제 자료를 활용해서 내가 소개하고 설명하고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설명했으니까 학습자 참여 유도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평가와 수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 어슈어이 자체가 이제 그 암기법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그 맥락이니까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꼭 계속 봐놓으세요. 빅6만큼 많이 중요하게 좀 다뤄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그러면 볼까요? 니은 리을에 해당하는 단계 명칭을 순서대로 써라. 방금 전에 봤듯이 니은에 해당하는 거는 목표 진술이었고, 리을에 해당하는 거는 이제 자료 선정했으니까 활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매체와 자료 활용.
라고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기역, 디귿, 미음의 각 단계에 제시된 교수 활동 중 다른 단계에 포함되는 활동의 번호를 한 가지씩 선택하고 선택한 이유를 올바른 단계를 포함하였을 것.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중에서 이 단계에 맞지 않는 행동이 있다라는 거죠. 이 단계에 맞지 않는 행동이 있으니까 그 단계에 맞지 않는 행동을 찾아서 그 단계가 이 행동이 맞는 단계에 배치를 해라. 요 부분이었죠. 자, 일단 학습자 분석은 그 학생들이 하고 있는 게 맞는지, 그러니까 이 행위 안에서 움직이는 게 맞는지, 학습자 분석에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학습자 분석 단계에서는 이 학습자 분석의 행위에 맞는지만 알면 되는 거거든요. 이건 어렵지 않아요. 이용자 파악 같은 거니까. 독도 행정구역을 알고 있는지 파악한다. 맞죠? 학생들이, 이건 학습자 분석에서 학생들이라고 하는 주어를 넣어서 읽어도 되게 좋을 것 같아. 독도 입체 지도를 사용해본 경험이 있는지 분석한다. 학생들이 독도 입체 지도를 사용해본 경험이 있는지 분석한다죠. 그 다음에 학생들이 학습자에게 학습 준비를 위해 교수 매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주어는 학습자 분석할 땐 주체가 그 분석 대상이 되는 주체, 분석 대상이 되는 사람이 학습자여야 되니까 학생들이 이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1, 2, 4번은 학생들이 독도 행정구역을 파악한다. 학생들이 독도 입체 지도를 사용해본 경험인지 분석한다. 학생들이 DLS에서 독도 관련 자료를 검색한 경험인지 확인한다. 이렇게 하면 돼요. 말이 돼요. 근데 3번은 학생들이 학습자에게 학습 준비 무슨 소리야? 학생이 학습자인데 안 맞죠. 그러니까 3번은 이거 틀린 거예요. 그럼 3번이 틀렸고, 자, 그러면 3번이 어디 가야 되냐면 학습자에게 학습 준비를 위해서 교수 매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건, 자, 매체 정보가 들어가죠. 매체 정보가 들어가니까 이거 학습자에게 학습 준비를 위해서 매체를 실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요 맥락 안에 들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매체 실제로 어슈어에 좀 더 자세한 그 매체 활용에 보면 활용 순서가 있어요. 매체 활용 순서에 보면은 자료의 사전 검토, 이건 여러분 교육학 책에 가서 좀 더 꼼꼼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전 검토, 자료 준비하기, 환경 준비하기,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서 보니까 준비라는 게 있죠. 준비. 그러니까 매체 자료 활용에서는 자료의 사전 검토, 자료 준비하기, 환경 준비하기, 학습자 사전 준비시키기, 이런 게 있더니 여기서 보니까 학습 준비, 이게 키워드만. 준비, 이게 학습 준비, 요게 키워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준비가 들어갔다. 뭐 학습 자료 준비하기, 뭐 이렇게 이제 선정이라는 건 아니에요. 이 매체 선정에서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선정 위주로 작동이 이렇게 선택과 선정 위주로 움직여요. 근데 활용에서는 학습 준비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해요. 그리고 나서 학습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요. 학습 경험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유도를 하는 거죠. 참여자 유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3번은 매체 자료 활용으로 가는 것도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귿에서 볼까요? 독도의 매체 선정이죠. 지리적 특성에 대해 조별 토의를 진행한다. 뭔가 이상하죠, 이거. 동영상을 재생할 빔 프로젝터 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잘 되는지, 괜찮네, 선정. 독도 입체, 이거 보면 다 미디어를 어느 정도 움직이고 있는지 봐야 돼요. 동영상을 재생할 빔 프로젝터의 작동. 빔 프로젝터. 그 다음에 입체 지도 자료. 그 다음에 검색 가능한 컴퓨터 준비. 그러니까 여기서 매체 선정이니까 실제 매체를 선정하고, 말 그대로 준비하고 매체 전체가 언급돼야 되는데, 5번은 아예 토의를 진행하는 거잖아요. 토의를 진행하는 거죠. 이게 토의는 뭐에 의해서 가능하냐면 학습자 참여 유도를 통해서 가능한 거죠. 그래서 학습자 참여 유도로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볼까요? 그러면 이제 요건 아까 리얼은 했고요. 독도 입체 지도에서 독도의 위치를 찾아 기록하도록 한다. 조별로 조사 활동지 내용을 비교하도록 한다. 조사 활동지 기록 내용을 조별로 발표하게 한다. 조사 활동지에 대한 학생들의 학습 동기 요인을 파악한다. 이거는 뭐예요? 학습자 분석에 해당하는 거죠. 12번은 학습자 분석에 해당하는 거라서 조사 활동지에 대한 학생들의 학습 동기 요인, 그러니까 활동지를 쓰긴 써야 되는데 이게 동기 요인이 있을까? 이런 거 파악해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12번이 답이 학습자 분석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학습 목표 진술, 매체 자료와 활용, 학습자에게 학습 준비를 위해서 교수 매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래서 학습 준비 이런 게 들어가면은 일단 매체 자료와 활용 쪽에다 포인트를 두시면 될 것 같고, 독도의 지리적 특성에 대해 조별 토의라면 이거 학습자 참여 유도고, 조사자 활동지에 대한 이제 학생들의 뭔가를 파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습자 분석에 해당하는 부분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문제들 되게 좋은 유형이에요. 제가 보기 아주 이렇게 뭐랄까 앞에서 이거 몇 번 좀 비슷한 말들 했을지도 모르겠는데 참 좋은 유형의 문제라고 보입니다. 좋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좀 눈에 어슈어 특히 눈에 많이 익혀두시고요. 낯설지 않도록 눈에 많이 익혀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사설교사가 직접 수업을 전개하거나 다른 교과 교사의 도서관 활용 수업을 지원할 때 학습 동기를 유발을 위해서 교수 매체를 활용한 사례인데 켈러의 ARCS 이론과 아래 사례를 가장 적절하게 연결한 것. ARCS에서는 여기 요 부분을 제가 보기엔 힌트로 준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attention, relevance, confidence, satisfaction 요 부분을 힌트로 준 것 같아요. 이 뜻을 알고 있으면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 번을 본 사람들한테 다시 뭐랄까 스키마를 다시 끌어올리는 거죠. 그래서 주의 집중, 호기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수업과 관련된 비일상적인 자료들을 제시한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어때요? 이런 거 어때? 쓱 던져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각적 주의 환기, 탐구적 주의 환기, 그러니까 주의 환기. 요런 부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집중을 시킬 수 있게 하고, 그래서 가에 해당하는 게 주의 집중에 해당한 A쯤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나에 보면은 수업에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는지 알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친숙한 인물의 일화를 친숙한 인물의 일하니까 뭐 할 수 있도록 나이가 익숙한 애들 관련성, 목표 지향적 전략이다, 뭐 필요한 동기 부합성을 강조한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지점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거죠. 연결된 지점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자신감, 적정 수준의 난이도의 다양한 수준의 출발점을 위한 수준별 학습자를 제시한다. 이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다, 여러분들 우리 어떤 사람 처음 만났을 때 뭐 고향을 물어보고 학교를 물어보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어색함을 빨리 깨고, 그죠? 어색함을 빨리 깨고 친숙해지게 하기 위해서 관련성을 발견하는 거거든요. 관련성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한 그 부분이고요. 그래서 되게 괜찮은 모형 같아요.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연결하시면 답은 뭐 1번이고요. 답은 1번이고, 근데 요걸 가지고 주의 집중, 관련성, 자신감을 알고 있었다 한다면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나 싶기는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제 교수 전략 개발 쪽인데 여기 역시 객관식 시절 얘기예요. 그래서 거시적 수준과 미시적 수준 쪽에 가면은 간의 9가지 교수 사태, 번역이 이벤트를 아마, 그죠? 이벤트를 갖다가 사태라고 번역을 한 것 같은데, 약간 교육학 쪽에서 보면은 뭐 좀 정의적 영역 이렇게 얘기하면서 조금 이렇게 우리가 많이 쓰는 일상어가 아닌 전문적인 느낌이 드는 용어들을 많이 쓰죠. 이 교수 사태도 그런 스타일 같아요. 그러면은 간해가 했던 게 이제 9가지 수업 사태가 있고, 9가지 수업 사태 중에서 주의 집중, 학습 목표 제시, 선수 학습 회상, 학습 자료 제시, 학습 내용 안내 제공, 학습 수행 유도, 피드백 제공, 수행 평가, 파지 및 전이 고양. 요렇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제 보기엔 이게 단시 수업에서 이룩한 학습 성과와 성취를 오래도록 지속시키며 넓게 적용하고 일반화되도록 하는 전략 및 기법을 투입한다가 파지 및 전이 고양인데, 여기서 해당하는 게 파지와 전이에요. 그러니까 프리젠트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다양한 실습 예제를 제시하고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직접 데이터베이스 탐색보도록 하고, 실습 예제를 다루지 않은 다른 도서관이나 데이터베이스 접속해서 자료를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그러니까 배운 것을 가지고 다른 데다 적용을 이렇게 보세요. 이게 오래도록 지속시켜 넓게 적용하고죠. 넓게 다른 곳에다 적용해보고, 넓게 적용하고, 이런 부분들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적용하다 보면 이제 일반화된 지식이 될 수 있는 거죠. 일반화시킬 수 있게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평가 쪽으로 가보면, 요거는 이제 앞쪽에다 넣어도 될 것 같은 내용이긴 한데, 멀티미디어 평가 쪽이라서요. 멀티미디어, 미디어 평가 쪽이라서 앞쪽에다 넣어도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여기다 배치를 해봤어요. 나중에는 이제 최종 분석할 때는 조금 조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평가 항목 때문에 그래요. 평가 항목을 보시면 모든 정보는 최신성 있고 이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 인종차별을 나타내는 언어, 속어가 없어야 된다. 이건 내용적 측면이죠. 뭐 이건 어렵지 않네요. 학교의 교육과정과 부합되는 학습 목표가 분명히 제시돼야 된다. 디자인적 측면. 그 다음에 스크린은 내비게이션이 용이하도록 구성돼야 된다. 링크와 버튼 돼야 된다. 이건 조직과 내비게이션. 그 다음에 활자 크기는 읽을
뭐 읽기에 좋을 만큼 커야 된다. 이건 이제 외향적인 측면 뭐 이런 부분들이에요. 요거는 조금 다르게 매체 쪽인 교수 매체 쪽의 용어 문제이긴 하고 미디어를 활용한 문제이긴 한데 학교소관 운영의 실제 쪽에서 나왔었어요. 이게 딱 가면은 조 페이지에 가면 표가 있어요. 그 표에서 발췌돼서 나온 부분입니다. 참고하시고 좀 어려웠던 문제죠. 그러니까 그 이쪽 표 저걸 보지 않으면 좀 풀기 힘든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백워드 교수 설계. 요거는 이것도 교육학에서 많이 나오죠. 내러티브랑 백워드 교수 설계 쪽이 나오긴 하는데 이게 왜 우리 전공에 나와 이러셨던 분들이 있었어요. 이게 우리 2020년에 이게 문제 나올 때 이게 왜 우리 전공 시험에 나와 이러셨는데 이게 이제 아마 교수님들의 배려심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가끔 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교육학 때 배웠던 게 전공 시험에 나오면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어차피 교육학에서 배운 거 우리는 적용하면서 공부해야 되니까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이제 너무 이제 찍기 공부하다가 그 놓쳤던 부분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건 별로 교육학에서 안 중요하다고 봤는데 여기서 나오다니 이런 느낌일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그냥 교육학하고 관련돼서 연결되는 부분들은 빈번 잘 집중해서 봐두시는 게 그러니까 거르지 않고 이제 편식하지 않는 게 제일 좋아요. 말이 쉽죠. 예, 말이 쉬워요. 어려운 거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는 게 임용고시잖아요. 고시란 말을 그냥 붙이는 거 아니죠. 예, 고시입니다. 자, 다음은 사설교사가 정보활용 교육을 위해서 교수학습 지도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선정한 교수 설계 모형인데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해봐라. 바라는 결과 확인, 수용 가능한 증거 결정, 학습 경험과 수업 계획. 요거 자체가 이제 백워드 교수 설계. 그 위에서 게시된 교수 설계 모형을 명칭을 쓰고 이 모형의 특징을 한 가지 서술해라. 백워드 교수 설계잖아요. 그 특징 자체가 전통적 교수 설계를 뒤집은 거죠. 그래서 전통적 교수 설계를 한계를 지적하고 새로 제시한 교육과정 개발 및 교수 설계 모형으로 평가 단계를 먼저 설계하는 이해 중심 교수 설계 방법이다. 요게 키워드죠. 평가 단계를 먼저 설계한다 해서 바라는 결과 확인, 결과부터 먼저 던지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키워드가 결과부터 던졌지, 그 다음에 계획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백워드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건 쉽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출제하신 분들은 이름부터가 백워드니까. 그 다음에 원가로에 들어갈 활동을 두 가지 써라. 그러니까 영속적인 이해, 또 활동 맞춰야 되니까 연속적인 이해, 본질적 질문, 학생들이 알아야 될 지식, 학생들이 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 중에서 두 개를 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에 내러티브도 넘어가고요. 아직 내러티브 쪽은요, 그 학회가 있을 정도예요. 그 내러티브 쪽도 연구방법론 쪽에서도 되게 중요하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새로운 내러티브 쪽 연구 방법을 그 개발하려고 연구들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회도 있더라고요. 저 어느 학교에 가 보니까 내러티브 무슨 연구학회인가? 뭐 하여튼 그 연구방법론 쪽 측면에서 내러티브한 쪽으로 하는 영역도 있기 때문에 읽어는 놔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본적인 내용들은 좀 어떤 방법이다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됐고, 다음은 사설교사가 도서관 활용 수업을 위해서 작성한 교수학습 지도안의 예시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뭐 훈민정음 창제 예제고 나왔고, 도입하고 전개하고 정리하고 총 45분짜리 수업이네요. 자, 밑줄 친 기억은 빅6 모형 중 6단계 중 2단계에 해당한다. 이 단계에서 수행해야 될 구체적 활동을 두 가지 서술해봐라. 그러면 이제 빅6 2단계 해당하는 게 잠깐요. 자, 봅시다. 탐색 전략을 수립하도록 지도한다. 탐색 전략 수립 부분이 이제 2단계. 그럼 탐색 전략 수립 지도 2단계에 해당하는 게 일단은 탐색 전략을 짜야 되니까 계획적 측면이잖아요. 계획적 측면이니까 어떤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최적의 정보는 뭔지, 요걸 보는 거죠. 그럼 빅6도 꾸준히 아까 어시워 얘기했던 것처럼 꾸준히 봐놓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가드너, 이것도 다들 죄송합니다. 다중지능 이론. 이건 또 뭔가 이것도 교육학인데요 이러셨던 분들 좀 있었어요. 그 시험 보고 나서 이제 저한테 질문 주셨던 분들이.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이제 교수매체론에 나오는 내용인데, 교수매체론에서 다뤄졌기 때문에 출제 근거도 확실하고, 교육학하고 교집합이 많기 때문에 교육학하고 연결시켜서 이것도 보셔야 되는 영역들이었던 거죠. 뭐. 니은의 활동과 관련된 지능 두 가지, 모둠별 브레인스토밍 및 토익. 이럴 때는
가드너는 언어적 지능, 토의 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모듬 토론이니까 대인관계 지능. 쉽게 파악할 수 있지 않았겠냐라고 보는 거죠. 그 2020년 같은 경우 교수님들이 좀 이렇게 학생들 여러분들한테 좀 배려심 넘치는 문제들이 많았던 그런 시절이잖아요. 아, 이거 뭐라 그래야 되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출 문제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약간 미시적으로 조정해야 될 부분들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배치한 부분들을 이제 1차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넣고요. 요거 기초로 해서 이제 좀 조금씩 조정은 들어가긴 하겠지만 크게 대략적으로 봤을 때 어디 쪽에서 많이 분포되고 있고 하는가를 이제 분석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뒤에 매체 쪽에 그 활용 모형 쪽으로 많이 나왔었죠. 그러니까 이제 주관식의 분포가 어디가 높은가 좀 보실 필요가 있는 거고요. 객관식은 이제 조금 많이 분산되어 있어요. 강제로 분할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관식 분포 범위를 주요 그 출제 영역으로 파악을 하시고 집중해서 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면 뭐 아주 쉽다 싶어갖고 그냥 인쇄 매체 특징, 교수 매체 화상자료 특징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기는 하지만 비중이에요. 한쪽만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되 집중해서 볼 곳이 있다라는 거. 자꾸 집중해서 보라 그러면 거기만 보더라고요. 하여튼 난 얘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장정. 이거 석 달간의 대장정 같아 거의. 석 달 반이 넘었네요. 석 달 반이 지난 동안에 기출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다 봤습니다. 한 300여 문제 넘게 350여 문제 됐던 거. 하여튼 그 정도 됩니다. 2006년부터 2020년까지 기출 문제를 지금 전체적으로 다 본 거예요. 그래서 중요도 파악이 좀 됐으면 좋겠고, 요거 이제 객관적 데이터는 정리되는 대로 다시 또 유튜브나 이제 공유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 자, 앞으로 남은 동안에는 여러분 문제의 양을 늘리시는 게 중요합니다. 문제의 퀄리티가 좋던 나쁘던 간에 용도를 정하시는 거예요. 문제의 양, 이 문제는 그냥 점검용으로 봐야 되겠다. 이 문제는 실전 테스트용으로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제들 아마 선배들이 많이 주거나 하실 거예요. 좀 상담도 있었지만 선배들이 준 문제들 보면 이렇게 막 단순하게 한 줄짜리 문제들도 많거든요. 저도 제자들이 많이 보내줘서 가지고는 있어요. 가지고 있는 것도 좀 있어요. 근데 보다 보면은 요게 그냥 점검용이나 복습용으로는 괜찮겠다 싶은 거. 한 줄짜리 문제들 뭐 몇 가지 쓰시오, 몇 가지 쓰시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건 여러분 내가 이거 진짜 알고는 있는가 하는 식에 대한 점검용 문제로 활용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남은 기간 동안에는 문제풀이에 집중하시기를. 어차피 여러분 시험장에서 문제 푸는 거니까요. 집중하시는 걸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요. 자,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